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비바 코리아 김민규라고 합니다. 제가 담당하는 분야는 지금 3D CAD 쪽하고, 그 다음에 시공 쪽, AWP 공법, 이런 쪽을 좀 담당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저희 아비바의 AI 기술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소개해 드리는 내용이 사실 이제 많은 그런 업체로부터 저희 고객사로부터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고객사들의 어떤 트렌드를 좀 반영한 부분이기 때문에 AI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세 가지 어떤 목차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어떤 전략과 비전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다음은 저희가 오늘 지금 현재 쓸 수 있는 AI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다음에 저희가 Q3쯤에 이 AI 기능이 좀 강화돼서 나오는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올 AI 기능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아비바의 AI 비전은요, 보통 다른 회사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NI 그리고 AGI 그리고 SAI 이런 식으로 방향성을 정해서 점점 저희가 발전하는 형태로 AI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를 이제 탑재하는 쪽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 키워드로 우리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지속 가능한 미래를 고려해서 이거를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탄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해서 지속 가능성을 따지는 그런 식의 어떤 AI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는 이제 앞서의 저희 회사 소개를 좀 건너뛴 부분이 있는데 뒤에서 좀 설명을 좀 드릴 거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도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저희는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율 운영 공장에 대한 최종 목표에 대한 이 컨셉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디지털 지성화해서 저희가 AI 기반으로 어떻게 산업을 계속 활용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이런 형태의 이제 팩터들을 기반으로 AI의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이걸 도입하는 방향으로는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퓨즈 단계, 인티그레이트, 그 다음에 인텔렉트. 그렇게 해서 처음에 인퓨즈 단계에서는 저희가 프로덕트에 AI를 이제 접목시키는 이런 부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인테그레이트 부분에는 다양한 AI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분석 기술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좀 더 진보된 솔루션으로 나가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능화를 하겠죠. 지능화는 이제 AI 드리븐으로 이거를 논리지를 링킹시켜서 좀 더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형태로 저희는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비전과 전략에서 크게 보시면 저희는 이제 산업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AI의 어떤 활용성을 이제 극대화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AI를 위한 AI는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AI에 너무 포커싱 돼서 여기 함몰되지 않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라이프 사이클을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두 분야로 나눈 거죠. 엔지니어링 쪽 그리고 오퍼레이션 쪽. 지금은 이제 저희가 EPC 쪽이기 때문에 여기 엔지니어링 라이프 사이클에 관련된 AI 기술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의 전략적인 측면은 일반적으로 다른 회사와 마찬가지로 일단 비용은 최소화시키고 효율은 극대화하는 이런 방향성으로 이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행하기 위한 5P의 어떤 요소를 고려해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예측을 하고 이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성능을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해결책을 줄 수 있는지 처방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장비를 구동시키는데 여기에 어떤 예지,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들을 판단해서 찾아내고, 그리고 주위의 환경들, 내가 이런 어떤 조건들이 있을 때 이 조건에 환경을 미치는 인자들을 인지시킬 수 있는 이런 기반의 팩터들을 고려해서 이제 AI를 엔지니어링 쪽하고 오퍼레이션 쪽 두 분야로 나눠서 이제 계속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포트폴리오를 보면 저희는 라이프 사이클을 다 관리한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디자인부터 오퍼레이션,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까지 이 전체 솔루션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다 설명드리기 좀 힘드니까 아까 앞서 설명된 5P 기반으로 만들어진 지금 19개의 솔루션 제품군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여기 엔지니어링 앤 익스큐션, 특히 이제 E3D 쪽에 좀 포커싱을 하려고 합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좀 보여드리면, 저희는 이제 EPC 4.0이라는 컨셉으로 이제 엔지니어링 쪽을 좀 수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품군들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 쪽에 나눌 수 있는데, 이 수많은 제품군들 중에 저희가 포커싱하는 쪽은 이제 엔지니어링 1D, 2D, 3D 쪽과 그 다음에 포인트 클라우드 매니저, 여기는 레이저 스캔 데이터입니다. 레이저 스캔 데이터가 이제 들어온 이유는 저희가 이제 오너 쪽에 많은 이제 니즈를 받고 있어요. 요거를 이용해서 오짓을 한다거나 또는 기존에 이제 3D 모델이 없는 쪽에 3D 모델을 구축한다거나 이런 쪽이 많이 니즈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니즈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포커싱을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이제 E3D 쪽에 좀 포커싱을 맞춰서 기능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탑재되어 있는, 오늘 지금 사용할 수 있는 AI는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하면, 첫 번째로 이제 설명드릴 쪽은 이제 ML 단내 모델이라고 해서, 저희는 머신러닝을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이제 머신러닝 시켜서 모델들을 만들 거고, 이 모델들을 비주얼 스튜디오, 저희 그 마이크로소프트사 개발 툴입니다. 거기에 ML 단넷으로 만들 수 있는 zip 파일이 있습니다. 모델을 만드는 거죠. 이 모델을 만들게 되면 저희 쪽에 PML이라는 언어, 그러니까 프로그래머블 매크로 랭귀지입니다. 이 언어를 통해서 만들어진 대상 파일을 이제 읽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중간에 갭이 있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이제 머신러닝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중간에 갭을 해소시킬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주는 이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머신러닝 모델을 여기서 불러들이면 저희 E3D 안에서 디벨로퍼 모델이 DLL 파일을 만들어 주고요. 이 DLL 파일을 활용해서 개발을 할 수 있게끔 지금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좀 어렵게 느껴지실 거니까 제가 유즈 케이스를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유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관 서포트를 프리딕션 하는 이 부분인데, 이건 이제 학습을 시킨 거죠. 학습을 시켜서 DLL 파일을 만들어서 이거를 저희 PML이라는 언어로 통해서 이제 개발된 가안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거지 실제로 탑재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거지 실제 기능은 탑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진행되냐면, 지금 배관의 베이스 플레이트하고 스펙 정보, 보호 사이즈 이런 것들을 학습시켜서 여기에 이제 최적화된 배관 서포트를 제시할 수 있게끔 이렇게 활용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측된 모델로 모델링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기능을 제공하고요. 일단 구조물 같은 스트럭처 사이즈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 부분은 디자이너가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죠. 저희가 스펙을 잘못 선택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시로 보여드리는 거는 스펙 차이가 너무 커서 눈에 확 띄지만 실제 발생하는 쪽은 이 스펙 차이가 미비하기 때문에 이걸 좀 잡아내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스펙 정보와 모재와 부재 사이의 어떤 연결성 정보들을 학습시켜서 이제 스펙을 내가 뭔가 선택을 하지 않아도 학습화된 최적화된 이제 모델을 가져다 줄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개발된 형태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가 지금 보시면 제가 좀 개발을 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읽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이제 복잡하니까 저희가 앞에 이제 차후에 나올 이 학습 모델은 좀 더 이제 개발된 모델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뒤에 이제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좀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이제 룰 매니저라고 해서 저희가 로지컬 규칙을 이용해서 요거를 이제 한 더미 형태, 어떤 어셈블 형태로 이제 모델링을 해주는 겁니다. 기존에 하나하나씩 단품을 모델링하고 뭔가 조인트를 만들었다면, 지금은 룰 기반으로 어떤 로지컬 기반
공간을 주고 여기에 이제 자동으로 모델링을 하고 속성 정보라든지 이런 정보를 자동으로 좀 입힐 수 있게끔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시로는 이제 조인트 모델에 관련된 걸 한번 보여드릴 건데, 영상을 보시면 자, 저희가 이제 보강에 관련된 모델링을 한 거고요. 이제 여기다가 조인트를 모델링 하겠죠. 그래서 조인트 모델링을 이제 켜서 여기에서 이제 조인트를 모델링 할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선택해서 이 두 군데에 모델링을 조인트를 하겠다. 그래서 윙 플레이트를 해서 여기에 적합하게 모델링을 딱 하게 되면 여기 모재들의 어떤 정보를 받아서 자동으로 여기에 관련된 thickness나 관련 속성들을 자동으로 발라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 이 값은 지금 10mm 형태로 이제 돼 있는 형태고요. 그러니까 모재의 어떤 속성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형태고, 이제 다른 한쪽에, 다른 반대쪽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제 확인이 될 거고, 그 정보를 보면 이제 값이 다르게 이제 적용된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15mm, 지금 화면이 좀 밝지 않아서 잘 안 보이실 건데 15mm로 이렇게 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는 이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내가 한 번에 그냥 모델링하면 조인트까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여기 조인트 부분에 오토메이트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켜게 되면 앞서의 모델링했던 이런 정보들을 다 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보강제를 모델링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조인트까지 한 번에 이제 모델링을 시킬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요 기능들을 이제 다른 디스플린이나 이런 쪽으로 좀 더 확장해서 이제 사용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 쓸 수 있는 게 화이트 스페이스 옵티마이저라는 기능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도면 공백을 찾아서 여기서 최적화 배치를 하는 겁니다. 실제 도면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시간이 걸리는 게 이 태깅 움직이는 거, 이거 예쁘게 수정하는 게 제일 많이 걸리는데, 이거를 이제 내 프리퍼런스, 선호도에 따라서 스타일을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에는 프리퍼런스를 세팅하는 장면은 안 나오는데, 내가 이거를 모델에서부터 한 몇 미리 떨어지는 게 제일 예쁘다, 또는 치수선은 어느 쪽으로 가야지 제일 예쁘다, 이런 것들을 세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거 세팅하고 난 뒤에 그 내 세팅 값을 기준으로 이제 AI 기능을 이용해서 예쁘게 이제 화이트 스페이스를 찾아서 옵티마이즈 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어떻게 작업을 되는지 한번 보시면, 실제 작업자들은 이제 태그 정보들, 이런 것들을 태깅 정보를 전부 다 밖으로 빼면서 예쁘게 이제 도면들이 보일 수 있게끔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합니다. 많이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면 이런 클릭 작업을 수도 없이 한다는 거죠. 해서 끄집어내는 작업들을 많이 하는데, 이거를 이제 좀 간편하게 저희가 화이트 스페이스를 찾아서 AI 기능을 이용해서 배치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면을 찾을 수가 있고요. 도면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이 선택 전에 내가 아까 말한 프리퍼런스, 그 스타일을 이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모여있던 이 도면에 대해 화이트 스페이스 기능을 실행해 주세요 라고 하게 된다면, 여기에 있는 게 밖으로 이렇게 쭉 퍼지게 됩니다. 얘네가 이제 그 AI 기능을 이용해서 최적화된 화이트 스페이스를 찾아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찾으면서 이게 내 선호도에 맞게끔 여기에 맞춰서 이 도면에 대한 태깅이나 치수선 이런 것들을 조정해서 배치를 해주게끔 하는 기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 장만 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여러 장을 작업을 하실 거니까 여러 장을 작업하실 때는 배치 모드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가 퇴근했다거나 또는 뭔가 여러 장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배치 작업을 통해서 작업을 수행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를 선호도 된 거를 넣고 돌리시면 이제 이렇게 쭉 작업을 하고, 그러면 이게 내가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신호등 형태로 이렇게 초록색은 내가 입력한 선호도에 맞는 부분으로 진행이 된 거고요. 노란색은 내 선호도에 좀 벗어난 어떤 태깅 정보가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이거 알려주는 이유는 이제 이걸 보고 사용자가 확인해서 이거는 내가 업셋 할 수 있다, 아니면 이거를 다시 돌려야 된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한 용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이제 이런 것들을 클릭을 해서 찾아서 보는 거죠. 이게 정말 됐는지 안 됐는지 보는 거고, 뭐 잘 된 것들은 업세트를 통해서 이제 받아들여서 이거를 프리징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작업을 좀 쉽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들이 이렇게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저희가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미래는 가까운 미래입니다. Q3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래에는 지금 어떤 기능들이 좀 들어올 거냐, 이 부분을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제 AI 기능을 여기 버튼화해서 여기 인베디드에서 탑재를 할 예정이고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생성형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얘는 히스토리컬 데이터가 필요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를 이제 내가 어떤 인풋을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제약 조건들, 그 다음 방향성들, 이런 것들을 인풋을 하면 만들어주는 겁니다. 대표적인 걸로 이제 오토라우팅, 이런 형태가 될 거고요.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예측형 AI를 이제 개발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히스토리컬 데이터가 아주 중요한 형태죠. 내가 사용했던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지금 설계에 이용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예측형 AI 같은 경우에는 지도 감독형 알고리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도 뒤에 좀 보여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대화형으로 LLM을 이용한 대화형 AI.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각각의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지금 좀 R&D에서 구상하고 있는 형태를 영상으로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성형 AI가 될 거고요. 그래서 과거의 어떤 프로젝트 데이터에 의존하지 않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요거는 3D 모델링을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오토라우팅이나 이런 쪽에 좀 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크래시 프리의 모델링이 되어야 될 거고요. 대신에 많은 회사들이 지금 오토라우팅을 고려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 부분은 좀 저희가 장기 로드맵으로 가져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되는 부분은 이 오토라우팅은 오토고날 형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직각으로 가는 형태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중단기적으로는 슬로프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룰 베이스로 결합을 해서 이 오토라우팅을 좀 더 정확하게 하는 형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배관에 끝나는 건 아니고요. 라인류, 그러니까 H박이라든지 케이블이라든지 이런 쪽도 고려를 하고 있고, 기계 배치라든지 구조물 같은 경우에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 저희가 이득인 부분은 사실 어떤 결과물이 빠르게 나와서 여기에 차이가 나는 이 생산선들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넣고 데이터를 생성하고 얘를 진보시키고 평가하고 그 다음 검증해서 아웃풋을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효과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AI의 이제 처음 조건, 인풋 조건은 내가 스타트, 엔드 어디로 갈 거냐를 이제 지정을 하는 거고요. 라인에 대해서 스타트 포인트들을 다 찍어서 그 다음 엔드 포인트를 좀 다 찍을 수 있게끔 편하게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찍고, 그렇게 하면 방향성은 이제 들어오게 된 거고요. 그 다음 컨센트레이트로 내가 여기만큼 이 정도 구역을 지나가서 라인을 확보할 거야 라고 하면 여기 이제 클래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피해갈 수 있게끔 지정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이 부분을 이제 아까 좀 건너뛰 설명을 안 드렸지만 여기에 박스 하나 선택을 아까 했었는데, 이거는 이 빨간 박스를 지나가겠다는 겁니다. 이 빨간 박스를 반드시 타고 만들어야 된다 라고 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빨간 박스를 타는 이런 형태의 이제 오토라우팅을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마음에 안 들거나 좀 더 다른 루트를 보고 싶다면 뷰모어를 통해서 이 엘보우 개수를 조정해서 좀 더 나에게 알맞는 형태의 이제 오토라우팅 결과값을 얻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라이를 누르면 이렇게 자동으로 이제 모델링 되게끔. 이 부분이 이제 생성형 쪽이고요. 그 다음에 예측형 쪽은 앞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저희가 AI 모델을 만들고 거기에 또 저희 쪽에 올려서 DLL 파일을 만들고 PML로 뭔가 개발을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주 빠르고 활용성 있게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데이터를 유저가 활용할 수 있게끔 이게 바뀐 부분이 좀 큰 부분이고요. 바로 이제 영상으로 보시면, 자, 기존에 모델링을 하신다라고 하면 저희가 스펙을 선택하고 이렇게 모델링을 하시죠. 그럼 이걸 가지고 내가 늘 하던 부분입니다. 내가 많은 스펙들을 가지고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어떤 것들을 좀 학습된 데이터를 이용하고 싶다라고 선택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스펙 데이터를 이렇게
불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 감독형 중에 OVA를 활용해서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스플릿을 주는, 그러니까 그 테스팅 쪽에 이제 스플릿 두는 이유는 어떤 새로운 것들까지 반영하기 위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빌드를 시키면 얘가 잘 올라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빌드를 시켜서 스펙을 선택하지 않고 여기 임포트된 스펙을 활용해서 이제 모델링을 한번 해보고요. 아, 내가 예측한 대로 정확한 값이 나왔다 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어플라이를 시켜서 자동화된 모델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되면 이제 내가 학습시킨 이 정보를 기반으로 이제 모델링을 할 때 스펙을 반영해서 이제 그 스펙을 여러 번 선택할 필요 없이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저의 어떤 사용성이 많이 올라간 거죠. 개발을 하지 않으셔도 내가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이제 강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대화형 쪽인데 저희는 대화형을 제공하는데 이게 뭐 챗GPT처럼 범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그 챗GPT에 활용하는 여기 저희 인더스트리와 다른 어떤 질문을 하면 답변은 드리지 않고요. 대신에 이 내 업무와 관련된 어떤 그런 산업에 관련된 질문을 하게 되면 답변을 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시 부분인데 저희가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을 다 가지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솔루션군을. 그래서 엔지니어링에 관련된 1D, 2D, 3D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이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그 정보를 바탕으로 각종 문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좀 더 유저에게 편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는 사실 프로필을 이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UI라든지 내가 보는 어떤 형태, 내가 좀 직관적으로 업무에서 사용되는 이런 형태들은 재배치를 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들어오고요. 내 유저 정보를 바탕으로 뭔가 작동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제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E3D 쪽에 한번 보시면, 자, E3D를 보면 저희는 뭐 당연히 자연어 쪽에 이런 것들을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가지는 장점이 어떤 거냐면 저희는 이제 PML이라는 언어를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화형을 이제 하실 때 이게 편한 게 내가 뭐 회전을 어떻게 하니? 라고 물어보면 거기에 관련된 시퀀스대로 행위를 해야 될 내용들을 다 알려줍니다. 뭐 버튼 메뉴를 뭘 클릭하고 그다음 어떤 메뉴를 또 클릭하고 어떤 버튼을 클릭하고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는데 이게 좀 뭐라 할까 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냥 클릭만으로 어려운 부분. 예를 들어서 내가 기기를 띄우는데 기기의 디스크립션에 특정 디스크립션이 들어있는 용어가 들어있는 뭐 펌프라는 것들을 보고 싶다. 그런 것들을 이용하거나 또는 배관을 띄우는데 내가 특정 스펙의 보어 사이즈가 100인 것만 다 띄우고 싶다.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사실 몇 번 클릭한다고 해서 이게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프로그래머블 랭귀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걸 커리로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도 파워 유저들이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일반 유저가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기능들이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에 있는 시나리오는 그렇게 조작하는 거 시나리오하고 그 다음에 배관 띄워달라는 시나리오 그리고 특정 기기에 펌프라는 디스크립션이 들어갔을 때 띄워주는 시나리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뱃슬 근처에 내가 이제 4m 이내에 뭔가 배관들을 다 보기 싫다 없애달라 이런 것들도 이제 활용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시나리오로 가는 걸 이제 좀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대화형으로 이게 들어오면 유저를 인식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조금 희미하게는 보이는데 여기에 인사를 해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 파이프를 이제 로테이트 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매뉴얼대로 쭉쭉쭉 알려주는 겁니다. 뭐 어떤 버튼을 누르시고 어떻게 하세요라고 해주는 거고.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좀 쉽게 이제 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드로우 리스트에 있는 뭐든 이 화면에 있는 배관을 다 띄워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이걸 PML로 던지고 이걸 실행시켜서 이제 가져오는 거고요. 펌프를 이제 하이라이트 시켜달라는 겁니다. 초록색으로. 그렇게 되면 펌프란 걸 들어간 것들을 이렇게 다 하이라이트 시켜서 초록색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뱃슬에 있는 이 특정 뱃슬에 4m 이내에 있는 배관들을 다 지워줘. 해서 아까 기능들이 수행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좀 가지는 뭐 이런 쪽도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 대화형으로 이제 보이스를 인식하는 부분. 요거는 이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Hello, can I help you? Add current element. Here you go. 네, Add connection. You're welcome. Root current element. Here you go. 루트를 짜달라고 해서 바로 만들어 준 거고요. Create valve. It's 밸브를 만들어 달라고 한 겁니다. Move current element. in which direction and along which distance? North 1000. 북쪽으로 I'm about to move 1m를 current element 옮겨 to the 달라고 했어요. north within a distance of 1,000 millimeters. Yes or no? Yes. Here you go. Orientate current element. In which direction? 서쪽으로 핸들을 움직입니다. I'm about to orientate the current element to the west. Yes or no? Yes. I've detected a collision between the current element and element junction box. 네, 크래시도 211. 자동으로 찾아주고요. Move current element. In which direction and along which distance? South 500. I'm about to move the current element by south within a distance of 500 millimeters. Yes or no? 마지막으로 500mm 남쪽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델링 할 수 있는 이제 보이스도 이제 준비가 돼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다음 보여드릴 거는 이제 PCM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PCM은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쪽인데 저희가 지금 예전에는 좀 비용이 비쌌어요. 이걸 찍는 것들이. 근데 이런 운동학적으로 좀 좋은 것들, 웨어러블이나 로봇이나 드론이나 이런 기술들이 많이 발전돼서 이렇게 스캐닝 된 것들을 좀 올려서 쉽게 보실 수 있는 환경은 좀 구축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불편한 점이 좀 있으니까 저희는 이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이제 객체화 시키는 겁니다. 지금은 이미지 어떤 사진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이제 객체화 시킨 거죠. 밸브나 배관이다, 기기다 이런 것들을 객체화 시켜서 저희가 갖고 있는 엔지니어링 데이터, PNID라든지 속성 데이터들을 학습시켜서 요거랑 가장 일치되는 것들을 찾아서 태깅을 시키는 형태로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랩실에서 이제 개발 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객체화 시키는 건 어떻게 되는지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면 지금 이제 레이저 스캔 데이터를 올리면 3D에 올리면 이렇게 점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게 좀 구별하기 힘들어요. 어떤 건지 이제 좀 보기 힘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객체화 시켜서 초록색 부분은 배관, 분홍색 부분은 이제 구조, 그 다음 파란색은 이 킷 이런 식으로 이제 객체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객체화 되고 나면 차후에는 나중에 이제 엔지니어링 데이터하고 연결시켜서 이 배관의 태그는 뭐고 밸브의 태그는 뭐다라고 이제 배치를 할 수 있는 이런 형태까지 이제 진보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마지막 쪽인데 저희가 이제 온톨로지 매핑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 데이터들이 지금 기준 데이터들을 많이 요구를 받으실 거예요. 이런 발주처 쪽에서 치포스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좀 인티그레이션 시켜주세요. 이런 요구를 많이 받을 건데 그럼 이런 요구를 많이 받을 때 실제적으로 저희가 정형화된 데이터들은 뭔가 매핑 구조를 쉽게 만들 수가 있는데 비정형화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멘틱스나 이런 활용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커스터머, 클라이언트 다 고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거기에 유저라고 하면 유저가 우리 툴을 사용하는 거니까 이 사람도 고객으로 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세 개의 의미를 같이 묶어주는 이런 형태의 어떤 방법론을 이용해서 이거를 분석해서 여기에 이제 매핑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툴은 속성을 다루는 UDA라는 어떤 속성을 다루는 통이 있는데 이 통하고 이제 매핑을 시키는 거죠. 이걸 매핑 시키는 이유가 이제 데이터 소스를 매핑 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어떤 속성들이 어떤 데이터 소스로 가는지를 보고 그걸 잘 매핑 시켜 놓으면 차후에 어떤 형태로든 익스포트를 시킬 때 그 통에서 데이터를 끄집어낼 수 있게끔 이렇게 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부에 있는 부분은 저희 엔지니어링 솔루션이 있는데 그 솔루션에서 이렇게 처리한다는 방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뷰들을 만들고 이걸 연결시켜서 처리를 한다. 그래서 이거를 하면서 저희가 좀 얻고자 하는 거는 사실 이런 다양한 어떤 산업 표준의 어떤 이런 모델 데이터들을 이렇게 운영하는데 좀 인테그레이션 잘 시켜서 좀 유연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네, 제가 여기까지 이제 발표를 드리고 저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